근데 순남아, 반찬 가게 혼자 운영하기 힘들지 않아? 아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 해주나? 부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번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중에 순남이가 제일 고생했지. 남편도 일찍 가고 혼자 아들 키우고 지금도 반찬 팔고. 근데 뭐 그게 순남이 팔자잖아. 다들 각자 살던 대로 사는 거지. 팔자야, 팔자. 내 팔자가 그런 거잖아.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는 동안 그 사람 결혼식 가서 손뼉 쳤습니다. 아프다는 연락에 병원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팔자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반찬을 싸들고 갔습니다. 부탁을 받았으니까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도라지 무치고 깻잎 쌓고 멸치 볶았습니다. 그 반찬통이 어디 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 쓰일까봐.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억울했던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은 안 울렸어요. 그냥 눈이 떠졌어요. 22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몸이 그냥 알아요. 오래 같은 일을 하면 시계보다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소리 안 나게 일어나서 주방 불 켜고 묵은지 꺼내고 멸치 올리고 무 깍둑 썰기하고 손은 벌써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아직 자고 있는 그 시간. 순남 씨한테는 그게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말 걸지 않으니까요. 순남네 반찬 가게. 인천 십정동 골목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나와요. 12평짜리 가게예요. 간판은 비 몇 번 맞아서 글씨가 번졌고 냉장 쇼케이스는 모서리가 깨진 채 몇 년을 그냥 뒀어요. 못 고친 게 아니에요. 고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단골은 안 끊겼어요. 10년째 오는 분, 20년째 오는 분. 순남씨 반찬 먹으면 다른데 손이 안 가요. 그 말 한마디가 순남씨한테는 훈장이었어요. 오전 7시 문 열면 또 시작이에요. 반찬통 정리하고 가격표 바꾸고 식자재 배달 오면 직접 들여놓고 허리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남한테 안 맡겨요. 돈이 아까운 것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몸 안 움직이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면 아들 생각이 나고 아들 생각나면 또 미안해지고 미안해지면 밤새 눈이 안 감겨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먼저 나가떨어져야 생각도 따라 잠드니까요. 아들 박성준. 이 세상에서 순남 씨가 하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어요. 대형 건설그룹 부사장. 남한테 얘기하면 다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근데 순남 씨한테 그 아이는요, 중학교 때 운동화 밑창이 뚫려서 비닐봉지 깔고 학교 갔던 그 아이예요. 그 신발이 아직도 눈에 밟혀요. 그 아이 하나 붙들고 40년을 버텼거든요. 후회는 없어요. 한 번도. 성준 씨는 주말마다 전화를 해요. 말 길게 안 해도 알아요. 목소리 들으면 밥은 먹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근데 아들은 맨날 어머니 괜찮아요. 그 말만 해요. 순남 씨도 그래.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것만 묻고요.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오래같이 아파온 사이는 그냥 알거든요. 근데 그날 우편함에서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제47회 인천 여상
3학년 2반 동창회 초대장. 한참을 그냥 들고 서 있었어요. 동창회. 마지막에 간 게 10년 전이에요. 그때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거든요. 2번 다시 안 간다고. 근데 이걸 또 보냈네. 저녁에 복순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남아, 초대장 받았지? 이번엔 가자. 귀자가 강남에 새로 생긴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다 하더라. 순남 씨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강남? 남편이 뭔 행사 협찬한다고. 여하튼 거기서 한대. 그냥 와라. 나도 가는데. 전화 끊고 창밖을 한참 봤어요. 강남 호텔 레스토랑. 손을 내려다봤어요. 도마에 긁힌 자국, 묵은지 물이 배어 안 빠지는 손톱 밑. 기름 튀고 빨아도 얼룩이 안 빠지는 낡은 앞치마. 가슴 아래가 뭔가 내려앉는 느낌인데 그날 밤엔 그게 뭔지 짚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귀자 씨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순남아, 나야. 이번엔 꼭 와. 오랜만에 다 모이는 거잖아. 근데 있잖아. 너 괜찮으면 반찬 좀 해올 수 있어? 내가 솜씨가 좋으니까. 뭐 간단한 거라도. 순남 씨가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강남 호텔에 가면서 반찬을 싸오라는 거였어요. 동창회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2시에 눈을 떴어요. 귀자 씨 말이 자꾸 걸렸거든요. 호텔 레스토랑에 반찬을 싸들고 오라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결국 일어났어요. 순남 씨가 원래 그래요. 싫다는 말을 못해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냥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도라지 무침,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새우젓, 김치. 플라스틱 용기 5개에 하나씩 담았어요. 꾹꾹 눌러 담고 뚜껑 단단히 닫히는지 확인하고 가방에 넣고 한번 들어보고 흔들려서 쏟아지면 안 되니까요. 새벽 2시에 혼자 일어나 만든 반찬이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짜리인지 받는 사람은 알지 못했겠지만요. 옷을 골랐어요. 장롱 맨 안쪽 비닐도 안 벗긴 채 걸려있던 재킷을 꺼냈어요. 3년 전 성준이 사준 연보라색 재킷이었어요. 사주던 날 입어보고 예쁘다 한마디 들은 다음 그대로 걸어뒀어요. 아까워서 오늘 처음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허리가 굽었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새벽부터 서 있었으니 어쩔 수 없죠. 근데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탔어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그랜드파크 호텔 3층 레스토랑. 약속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어요. 평생 어디서든 늦은 적이 없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다가 발이 잠깐 느려졌어요. 대리석 바닥, 천장 끝까지 달린 샹들리에, 넥타이 맨 직원들, 그 가운데서 반찬 가방 든 자신이 유리에 슬쩍 비쳤다 사라졌어요. 순남 씨는 시선을 앞에 고정했어요. 그리고 걸어 들어갔어요. 3층 레스토랑 입구에 귀자 씨가 이미 서 있었어요. 미란 씨, 복순 씨도 옆에 있었고요. 귀자 씨 시선이 제일 먼저 가방으로 갔어요. 얼굴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가방이 먼저였어요. 넘어왔어? 반찬 진짜 가져왔네. 웃으면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반갑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수고했다는 말은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요. 그때 뒤에서 미란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진짜 싸왔어? 여기 호텔인데. 정희 씨가 입을 손으로 가리고 피식 웃었어요. 순남 씨는 못 들은 척했어요. 인사를 했어요. 복순 씨가 옆에서 말없이 순남 씨 손을 꽉 한 번 쥐었어요. 그걸로 됐어요. 자리가 하나씩 채워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다들 반갑게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이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한쪽으로만 흘렀어요. 귀자 씨는 남편 구청장 시절 이야기를 펼쳐놨고, 미란 씨는 유럽 여행 사진을 테이블에 돌렸고, 복순 씨는 청담동 새 사무실 얘기를 했어요. 순남 씨는 그냥 들었어요. 아무도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소파 모퉁이에서 미란 씨하고 정희 씨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소곤거리는 척했는데 다 들렸어요. 근데 복순이 왜 쟤를 데리고 왔어? 반찬 가게 하는 거 다 아는데. 귀자가 불렀잖아. 반찬 얻으려고. 아, 맞다. 진짜. 어우, 근데 여기 와서 플라스틱 반찬통은. 순남 씨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숨을 참았어요. 뭔가 목구멍 쪽으로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꾹 눌러 담았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나갈 수도 없고, 새벽 2시에 일어나 만든 반찬이었는데, 그냥 걸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잔을 내려놓는 손이 보일 듯 말 듯 떨렸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복순 씨만 알았어요. 화장실 가기 전이랑 돌아온 후 순남 씨 눈이 달라진 거. 식사가 시작됐어요. 코스 메뉴가 나왔어요. 순남 씨가 포크를 집으려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평생 젓가락만 쓰던 손이었거든요.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손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귀자 씨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순남아, 그거 안에서부터 쓰는 거야. 포크가 3개잖아. 웃음이 묻어 있는 말이었어요. 가르쳐 주는 척, 근데 테이블 사람들이 다 그쪽을 봤어요. 알아. 순남 씨는 짧게 받고 그냥 집었어요. 더 보태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귀자 씨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와인 한 잔 권하면서 풀어놓는 얘기들. 남편이 구청장 시절 만났던 인사들. 아들이 미국에서 MBA 마쳤다는 것. 강남 아파트 리모델링에 얼마를 썼는지. 미란 씨는 중간중간 역시 귀자야 넣었고 정희 씨는 자기 자식 이야기를 얹었어요. 순남 씨는 밥을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러다 귀자 씨가 순남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고 보니 순남이 아들은 뭐 한다고 했더라.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기억이 통 안 나네.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순남 씨가 와인 잔을 내려놨어요. 서두르지 않고요. 건설 회사 다닌다고 했지. 맞아, 건설이지. 현장 관리 같은 거? 힘들겠다. 몸 쓰는 일이 어디? 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대단하네. 칭찬처럼 들렸어요. 칭찬이 아니었어요. 순남 씨도 알았고 테이블 사람 모두가 알았어요. 알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귀자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순남아, 반찬 가게 혼자 운영하기 힘들지 않아? 아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 해주나. 바쁘니까. 바빠도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는데 내 아들 같았으면 벌써 모셔갔을 텐데. 미란 씨가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소리는 없었는데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때였어요. 야, 최 기자. 복순 씨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소리도 없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은데 단단했어요. 말 좀 가려서 해라. 내가 뭔데 남의 아들 얘기를 그렇게 해. 귀자 씨 눈썹이 올라갔어요. 내가 뭘?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하는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 테이블이 굳었어요. 와인 잔 들던 손들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귀자 씨가 순남 씨를 봤어요. 순남아, 내가 뭐라 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순남 씨는 물잔만 내려다봤어요.
눈 안쪽에 뭔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진 거니까요. 귀자 씨가 마지막 말을 얹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중에 순남이가 제일 고생했지. 남편도 일찍 가고 혼자 아들 키우고 지금도 반찬 팔고. 근데 뭐 그게 순남이 팔자잖아. 다들 각자 살던 대로 사는 거지. 팔자,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복순 씨가 가방을 들었어요. 나간다. 일어섰어요. 순남 씨도 일어섰어요. 가방 들고 코트 짚고 귀자 씨가 아니 왜 이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했어요. 순남 씨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복순 씨가 순남 씨 손을 잡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집에 돌아온 게 저녁 6시였어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놨어요. 신발도 반만 벗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가게 마감 준비할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안 됐어요. 불을 안 켰어요. 어두운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반찬 만들던 손, 도라지 무치던 손, 깻잎 한 장씩 쌌던 손. 그 반찬들이 어디 갔을까? 귀자 씨가 직원한테 넘겼을까? 아니면 그냥 버렸을까? 버렸겠지. 그 생각이 드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인지 뭔지도 모를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그냥 꺼졌어요. 팔자, 그 말이 안 떠나요. 귀자 씨 목소리로. 팔자, 이게 내 팔자. 남편은 성준이 13살 때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뒤로 25년을 혼자였어요.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도 자리를 안 비웠어요.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성준이 대학 들어갈 때도, 취직할 때도, 임원됐다는 연락을 받던 날에도 순남 씨는 혼자 가게 뒤편에서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기쁠 때도 혼자, 슬플 때도 혼자. 그게 순남 씨 40년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성준 씨 이름을 눌렀어요.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해. 괜히 마음만 쓰이게. 요즘 얼마나 바쁜데. 아들이 속상해하면 그게 더 아픈 거거든요. 아들 마음에 생색이 나는 게 내 자존심 구겨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아프니까요. 그건 언제나 그랬어요. 전화기를 테이블에 뒤집어 놨어요. 한참 지나서 복순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순남아, 오늘 잘 참았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밥은 먹었어? 순남 씨는 화면만 봤어요. 한참 봤어요. 답장은 안 했어요. 그 시각 서울 여의도 사옥 26층 박성준 씨가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핸드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하나. 어머니.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1초도 안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밥 먹었냐? 피곤하지 않냐? 그 얘기만 하다 끊었어요. 성준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아니까요. 평소에도 낮은 편인데 오늘은 더 낮았어요. 말끝이 짧고 빠르게 끊겼어요. 뭔가 감추려는데 감춰지지 않는 것. 그걸 성준 씨는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알아온 거거든요. 황 실장,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일정 파악해요. 오전에 어디 가셨는지. 알겠습니다. 황 실장이 1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A4 2장이었어요. 오늘 동창회 장소,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귀자 씨 남편 최철수 전 구청장이 현재 성준 씨 그룹과 진행 중인 협력 사업 계약 내역.
성준 씨가 서류를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표정이 안 바뀌었어요. 다 읽고 나서 서류를 덮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일정. 그랜드파크 호텔 최전 구청장 협찬 행사 참석 예정이십니다.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나도 갑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랜드파크 호텔 2층 연회장. 최전 구청장 시민사업 협찬 행사였어요. 테이블마다 정계, 재계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귀자 씨는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란 씨, 복순 씨도 와 있었고요. 그날 저녁 귀자 씨는 주인공이었어요. 평생 그 자리를 원해왔으니까요.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렸어요. 순남의 아들 박성준 씨가 들어왔어요. 감색 더블 브레스트 정장이었어요. 옷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달랐어요. 황 실장이 한 발 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행사 관계자가 달려와 허리를 숙였어요. 부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귀자 씨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부사장? 누구지?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굳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근데 어딘가 봤던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광대뼈가, 눈썹 모양이. 저 사람 순남이 아들 아니야? 미란 씨가 귀자 씨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설마 귀자 씨는 더 오래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동창회 단체 사진 맨 뒤에 서 있던 그 남자. 순남 씨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 남자. 3년 전 가게 앞에 검은 차 세우고 내렸던 그 남자. 박 부사장. 귀자 씨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어요. 서서히요. 성준 씨는 귀자 씨를 보고도 표정이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 주최 측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사가 이어졌어요. 최 전 구청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이 그룹 지원으로 사업이 크게 확장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성준 씨가 일어섰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건네며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성준 씨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객석을 천천히 한번 훑었어요. 귀자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저희 그룹은 협력 파트너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사람을 봅니다. 잠깐 멈췄어요. 품격 있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귀자 씨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이번 계약은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최 전 구청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부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협의가 다 됐는데. 성준 씨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황 실장, 황 실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계약 내역서, 그리고 서류 하나 더. 해당 사업 자금 흐름 감사 보고서였어요.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어요.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이 내용은 법무팀에서 검토 중입니다. 결론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성준 씨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귀자 씨가 남편 팔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성준 씨가 연회장을 나서다가 귀자 씨 테이블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연회장 문이 닫혔어요. 귀자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미란 씨는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복순 씨는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날 밤 늦게 귀자 씨가 순남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벨이 3번 울렸어요. 4번. 순남 씨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최 기자.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냥 봤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성준 씨가 인천 십정동 반찬가게 앞에 차를 세웠어요. 가게는 아직 문 열기 전이었어요.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어머니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차에서 내려 셔터 아래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순남 씨가 돌아봤어요. 아들 얼굴을 보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어제 거기 갔어? 성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갔어?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어요.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순남 씨가 한참 아들을 봤어요. 나는 내가 알길 바란 게 아니었어. 알아요. 그럼 왜? 성준 씨가 어머니 맞은편 낮은 의자에 앉았어요. 어릴 때 가게 한켠에서 숙제하던 자리였어요. 의자도 위치도 그대로였어요. 거기만 세월이 안 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손 진짜 많이 거칠어졌다. 나 어릴 때보다 순남 씨가 손을 뒤로 뺐어요. 이게 왜? 그 손으로 만든 반찬을 사람들이 무시한 거잖아요. 낮은 말이었어요. 조용한데 단단했어요. 그 말이 가게 안에 한참 머물렀어요. 순남 씨 눈시울이 천천히 붉어졌어요. 괜찮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대요. 이번엔 진짜 괜찮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편한 시간이었어요.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요. 성준 씨가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냈어요. 뚜껑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멸치볶음을 손가락으로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이거 먹으러 나는 어릴 때 밥을 2공기씩 먹었잖아요. 순남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많이 먹어서 지금 그 꼴 됐지.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틀 후였어요. 귀자 씨가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미란 씨, 복순 씨를 데리고 왔어요. 셋 다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그것만 봐도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순남 씨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귀자 씨가 들어오며 말을 꺼냈어요. 순남아, 나 사실 그날 말이 심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했어. 순남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반찬통에 라벨 붙이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냥 예전부터 습관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너한테 상처가 됐으면 미안해. 미란 씨도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날 말이 안 좋았어. 미안해. 정희 씨는 고개만 숙였어요. 말을 못 찾은 거겠죠. 순남 씨가 손을 멈췄어요. 세 사람을 봤어요. 오래 봤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귀자야, 나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귀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그냥 슬펐어.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래 정 쌓은 사람들한테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있잖아. 이제 됐어. 용서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그냥 이게 됐어. 귀자 씨가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너희가 내 아들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길 바란 적 없어. 그 아이는 나한테 자랑스럽고 그걸로 충분해. 순남 씨가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흰 봉지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놨어요. 이거 멸치볶음이랑 깻잎 장아찌야. 가져가. 귀자 씨가 봉지를 멍하니 봤어요. 왜 이걸? 그날 가방 두고 온 게 생각났어. 이건 버리기 아까워서. 세 사람이 봉지를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복순 씨가 구석에서 나왔어요. 아까부터 냉장고 정리하는 척 있었던 거예요. 야, 이순남. 왜? 너 저거 진짜야? 용서한 거야? 순남 씨가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어요. 용서가 아니야. 끝낸 거지. 오후 4시. 가게 문을 닫으면서
순남 씨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낡은 냉장 쇼케이스, 거칠어진 도마, 조명이 하나 나간 간판. 다 오래됐어요. 다 낡았어요. 그래도 내 것이었어요. 셔터를 내렸어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걸음이 빠르지 않았어요.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어디 한번 나를 팔자라고 해봐라. 이게 내 삶이다. 내가 고른 삶이다.